있지 않으면 우리가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 해서 독자적 핵무장으로 갔습니다. 마찬가지죠. 북한이 서울을 핵으로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평양을 핵 공격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북한이 ICBM을 개발한 다음에는 로스앤젤레스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데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를 희생시킬 수 있나? 불가능하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밖에 없다. 핵우산 믿을 수 없다. 이게 국제적으로 확립된 하나의 공식인데 지금 한국은 핵 대 핵 정책을 현재로는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한 번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자신이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원래 들어와서 많이 들었죠.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까? 그 중요한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북한이 핵 포기하겠다는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로부터 들었죠. 전에 들은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핵 문제에 관한 김정은은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핵 포기하겠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그랬지. 한반도의 비핵화. 여러분,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할 때 북한의 생각, 남한 종북 세력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폐지, 주한미군 철수. 그래서 남한도 핵이 없는, 그래서 그러면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한반도가 핵 비핵화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를 포함하는 말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고 있고 4.27 판문점 선언에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김정은의 말을 안 믿고 김정은의 말을 전해준 문재인 정권의 말을 믿고 있다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니까 내가 잘못 들었구나. 아니,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도 속았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유명한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온 합의문 어디에도 북한의 비핵화는 말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그랬어요. 한반도의 비핵화. 한국에 핵이 없는데 왜 한반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느냐. 거기에 북한의 반원, 언어의 함정이 있는 것이죠. 노동당 규약,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헌법이 아니고 헌법 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입니다. 노동당 규약에 핵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법에도 있습니다. 최근에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핵 보유국임을 선언했습니다.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핵 무력이라는 보금을 갖게 되었다. 인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평화를 보장할 보금을 갖게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보금, 칼 중에서 가장 잘 드는 칼. 아니, 행복을 보장하는, 안전을 보장하는 보금을 갖게 되었는데 선언을 해버렸어요. 4월 20일 날. 그런데 어떻게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그런데 기가 막히는 일은 4월 21일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이 발표가 나왔을 때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4월 20일 조선일보 빼고. 그때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제 사명이 끝난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미 사용이 끝나서 이제 더 쓸모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언론은 그 부분만 딱 부각시켜가지고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것이 머리기사에 실렸습니다. 핵무장을 선언한 게 더 중요한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속인 게 한국 언론입니다. 조선일보 빼고는 조선일보만이 정확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요새 돌아가는 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북한은 미북 회담의 성격을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의 군축 회담으로 간주합니다. 핵 폐기 회담이 아닙니다. 북한도 핵 보유국, 미국도 핵 보유국이니까 양쪽이 서로 감축하자. 미국은 한미동맹 해체하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핵 중에 한 10개 정도 줄일 용의가 있다. 이 정도입니다. 이 회담을 통하여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해가지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국을 적전 분열 내지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 북한의 핵회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성공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난 9월 평양에서 문재인, 김정은 사이에 합의된 것이 남북 군사합의서인데 이 남북 군사합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전력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군력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군, 그리고 정밀무기,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감시 능력. 그런데 수도권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공군력을 제대로 쓸 수 없도록 스스로 손을 묶고 말았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이 비행금지구역이란 것은 영공을 제한하는 거니까 이건 주권을 제약하는 겁니다. 비행금지구역을 만드는 나라는 전쟁에서 진 나라입니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데가 있죠. 1991년에 제1차 갈프 전쟁 때 후세인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어요. 여기에 이라크 공군이 들어오면 안 된다. 격추시켜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쿠르드족이 사실상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전쟁에 졌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 상공에 문재인 정권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의 막강한 공군력, 정찰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똑같은 너비로 북쪽에도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는데 북한은 거기에 띄울 비행기가 없어요. 북한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고 한국은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인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왜 헌법 위반이냐? 헌법 제66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수도권 위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드는 것은 영토의 보존을 포기하는 거죠. 보존. 있을 수 없는 일이 평화란 이름으로, 민족 공존한 이름으로 벌어지니까 한국 사람들은 마취를 당해가지고 좋은 게 좋다.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긴장 완화라고 하죠.
남북 간의 긴장 완화라는 것은 긴장을 누군가는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남북 간에는 항상 북한이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남북 간에는 우발적 충돌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북한의 도발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응징하는 한국의 대응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다 잘못했다 해서 긴장 완화를 한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한다, 이런 헛소리를 가지고 한국의 국방 능력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체제임을 잘 알면서 비핵화의 환상을 만들어 트럼프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으나, 미국의 안보기구가 이를 알아차리고 견제에 나서자 종전선언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내어놓고 트럼프를 유혹하고 있다. 현재는 잘 유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김정은 만나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날 트위터로 북핵 문제 끝났다, 국민 여러분 편하게 주무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정신을 차려서 수습한다는 게,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절대 풀지 않는다, 비핵화될 때까지 북한 제재 계속한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고삐를 하나 딱 잡기는 잡았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더 속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주를 내세우지만 계급적 인종주의에 가까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그리고 동맹관계 등 국채를 변경하려 한다. 이 국채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국가의 제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정통성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첫째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만이 한민족의 정통국가다.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 북한은 민족사의 이단이다. 왜냐? 민족을 말살하는 정권이니까. 그 다음에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민족사적 정통성 플러스 국가 정체성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걸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민주적 정당. 왜냐? 대한민국은 수립될 때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하여 국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됐어요. 즉 국민이 참여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탈린이 써주는 시나리오대로 헌법을 만들고 스탈린이 지어주는 국명을 채택을 하고 옥토가시로 출발했죠. 북괴란 말이 맞죠. 사실 허수아비 괴짜. 따라서 유엔 총회는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1948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공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해요. 민주적 정당성, 자유민주적 정체성, 민족사적 정통성, 이 세 정자입니다. 이걸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1948년 건국을 부정합니다. 올해가 1948년 8월 15일 건국 70주년인데 건국 70주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19년 내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니까 그걸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겠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출생일이 생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948년 8월 15일 아닙니까? 그런데 선본날을 생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선본날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죠. 제가 택시를 타고 갔더니
60대 운전사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아니고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라고 하는데 손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왜 외국에 가서 세웁니까? 왜 상해에 가서 나라를 세웁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그걸 만든 사람들도 임시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문재인 정권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생각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이유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은행에서 대한민국을 국가로, 정상적인 국가로, 정통국가로 여긴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슨 경기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남쪽 대통령. 헌법 3조 위반이죠.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란다. 북한 지역도 우리의 영토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탈북해서 한국에 오면은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가지고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는 것은 헌법 제3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옆에 두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남쪽이란 국명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 영토 반을 포기한 겁니다. 헌법 제66조 위반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다.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념, 가치관, 역사관에서 나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에 김일성의 손녀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사상가로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신영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처럼이라는 무슨 그 소주 이름 뭡니까? 처음처럼이라는 선생입니다. 신영복. 이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죠. 통일혁명당 사건의 주범으로 감옥 20년을 살았습니다.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일성주의자.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도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처음처럼 더불어민주당. 뭐 사람이 문제다. 이것도 신영복이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말을 김일성 손녀 앞에서 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야당까지도 비판을 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최면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최면에. 평화, 민족이라는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인정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할 수 없고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할 수 없고,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치지 않고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주의라고 가르친다. 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